이요한 목사님, 우리나라 여론조사 기관이 81개나 된다고 합니다. 참으로 요즘 여론조사 홍수를 넘어 여론조사 과잉 시대에 살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실무를 담당하는 분석 전문가는 태부족이라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표본 집단이나 대표성 등 신뢰할 만한 것인지, 질문과 조사 방식의 차이는 없는 것인지, 정직하게 세밀하게 분석된 자료도 전문가도 없이 매일 쏟아지는 여론조사 결과는 말 그대로 혼란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특수를 노리는 여론조사 기관과 입맛대로의 결과를 얻으려는 의뢰 집단의 궁합은 오히려 민심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꼴통 언론과 포털에서는 후보 공약이나 정책의 검증 없이 당연한 듯 단정적으로 얻어진 여론조사 추이만 경마식 보도를 하는 것은 민심을 심히 왜곡하는 것으로 한 정파를 위한 선거운동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연관되어 문제가 되는 것임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작금의 응답률에 따라 지지율의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저들이 조작하더라도 그 추이를 추정할 수 있을 듯합니다. 즉, 응답률이 높을수록 이재명 후보가 앞선다는 추론이 가능한 것입니다. 3%, 7%, 3에서 7% 정도의 응답률은 이재명 후보가 8에서 10% 열세, 16%에서 30%의 정도의 응답률은 거의 동률. 그렇다면 40% 이상의 응답률이면 이재명 후보가 앞선다는 추론은 언론들도 잘 알 것입니다. 그동안 의뢰기관의 입맛에 따라 한쪽으로 기울어진 조사 방식으로 인해 지지율 차이가 나타나고,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지지율의 차이를 만들어 여론을 호도하는 조작을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꼴통 언론들도 지지율 조작의 한계를 느끼는 건지, 컨벤션 효과로 10% 차이로 윤석열이 이기고 있다는 말은 거의 동률이라는 말로 보이며, 지금은 차이 별로 없다는 말은 아마 윤석열이 크게 뒤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를 알고 있는 그들의 진영에서는 비상일 것입니다. 이런 확률로 볼 때 만약에 윤석열이 본부장권으로 소환되거나 기소된다면 참으로 국민들의 속이 뻥 뚫리는 일일 것입니다. 저들은 땅을 칠 일인 것입니다. 지금은 겉으로 마치 대선에서 승리한 것처럼 김칫국부터 마시는 모습으로 주옥같은 구시대, 구태, 저질 정치하는 철새와 탐관 오리들을 긁어모아 꿀꿀이죽을 만들어 새 정치를 한다고 하지만 그들에게 참으로 선한 것이 나올 리가 만무합니다. 이요한 목사님.